장군의 소리를 시청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의 해병대 강신길 장군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우한 페루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JP모건은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3월 20일경이면 정점에 달하고 최대 감염자가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한 코로나19의 감염 위협에 대처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폐렴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 장병들의 생활관에 이르기까지 전염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던 전염병이 국가를 위해 용감히 싸웠던 군대의 전쟁 승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질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전쟁의 역사에서 전염병을 옮기는 세균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창기에 군대와 주민을 초토화시켰던 페스트라는 병입니다. 페스트는 흑사병 또는 영어로 블랙데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사람의 몸에 기생하던 벼룩과 이가 전염시켰던 이 질병이 과거 전쟁의 역사에서는 그 위력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많은 전투 중 총탄이나 포화로 인한 전사자보다 전쟁 중에 발생한 전염병에 의해 희생자가 훨씬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전쟁에서 위대한 장군들을 칭송하는 데만 관심을 두었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한 가지 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왔습니다. 즉 과거의 전쟁에서는 훌륭한 장군의 리더십이나 우수한 무기의 성능보다는 지독한 병군을 퍼뜨리는 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미 시카고 대학의 맥닐 교수는 과거 전쟁의 행위는 군대 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의한 최종 작전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중국, 한국, 이태리, 일본,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폐렴의 전염 확산 상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 이 시점이 전쟁 상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얼마나 아찔한지 등골이 오싹해 옴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염병이 전쟁의 승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몇 가지 역사의 사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역사상 전염병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전쟁의 기록은 기원전 430년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로마의 아테네 군대와 최강의 육군을 가졌던 그리스의 스파르타 군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BC 431년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가 육군을 거느리고 아테네를 공격하면서 1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의 거점인 포티다이아를 공격하기 위해 일개 함대를 파견하지만 당시 페스트가 선상에 만연되어 부득이 해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아테네는 병력의 3분의 1을 잃게 되었고 페리클레스도 페스트에 감염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테네 국민들은 성벽 안에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의 황금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기원전 356년에 태어났던 세계 최고의 영웅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모기가 옮긴 말라리아라는 병으로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헬레니즘 문화의 창시자로 동서양의 문물을 만나게 했던 마케도니아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페스트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은 14세기 유럽에서 총 750만 내지 2억 명이 사망했던 대재앙 사건입니다. 이는 유럽 인구의 30% 내지 60%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이 당시 제노아 상인들은 카파에서 도망쳐 시실리로 향했을 때 그들은 전염병을 옮기는 쥐와 벼룩을 함께 배에 실어 날랐습니다. 배가 메시나에 정박했을 때 배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은 이태리를 향해 달려갔으나 똑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 흑사병은 1349년 봄에 아일랜드 그리고 1350년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과하여
전 유럽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흑사병 발병은 결국 봉건제도의 멸망을 초래하게 됐는데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자 노동력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다 보니 영주들은 경작할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땅을 농부들이 확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흑사병이 창은 걸로 천주교 사제들까지 사망하게 되자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 성사를 바치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하고 신자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라틴어, 그리스어 교사들이 희생되어 표준 어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게 되자 방언 문학이 활개를 치면서 문학의 변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럽인들의 남북 아메리카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균이 맡았던 가장 무시무시한 역사의 사례는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와 함께 시작되었던 유럽인들의 남북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스페인의 잔혹한 정복자들의 총이나 칼에 의해 희생된 원주민들보다 천연두와 홍역에 의한 피해자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 병영군들은 대부분이 인디언과 그 지도자들을 죽였고 생존자들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인디언들의 저항을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병균은 스페인 사람들은 살려놓고 아즈텍 쪽만 죽게 했는데 그 가운데는 루이 클랑 모악이란 아즈텍 황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와 같은 천연두 때문에 약 2천만 명이었던 멕시코 인구가 1618년에는 1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합니다. 1540년에 스페인의 에르난도 데 소토는 미국 동남부에 진출한 최초의 유럽인 정복자였습니다. 당시 그가 지나갔던 인디언 마을의 주민들은 유행병으로 전멸하여 이미 2년 전부터 텅 빈 마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행병은 그 이전에 해안에 찾아왔던 스페인 사람에 의해 전염되었던 인디언들에 의해서 퍼진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세균이 스페인 사람보다 먼저 내륙으로 진출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인디언들을 죽인 질병의 요인은 9세기의 병균이었는데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 주 전염병이었고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도 함께 발병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중 겪은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나폴레옹과 미국 간에 이루어졌던 대규모 땅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803년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역사상 가장 큰 토지거래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1800년 10월에 마침내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4세는 북미 대륙 위의 루이지애나 지역 땅을 프랑스에 양도함으로써 이베리아 반도의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루이지애나 땅은 프랑스 영토가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제퍼슨 대통령은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나폴레옹의 평창주의가 북미 대륙까지 확대된다면 미국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북미 대륙은 현재 카나다 지역은 영국이, 미국의 동쪽은 미국이, 중부는 프랑스가, 서부는 스페인령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올리언스 항만은 미국의 수로 건설을 위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시시피강을 통해 각종 생산물을 교역하기 위해서는 미시시피강의 통제 확권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퍼슨 미 대통령은 1802년 제임스 먼로를 대통령 특사로 프랑스로 파견하여 뉴올리언스를 사겠다는 제안과 함께 가능하다면 웨스트 플로리다도 200만 불에 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은 이즈음 남미 산토도밍고의 반란군 진압 실패로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야망이 좌절되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특사로 파리에 도착한 제임스 몰로의 뉴올리언스 매입 제안은 그의 길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많은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나폴레옹은 뉴올리언스 항만은 물론 프랑스가 북미 대륙에 소유하고 있던 땅 전체를 매각할 의사를 제안했고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803년 5월 2일 루이지애나 땅 212만 평방킬로미터를 1,500만 달러에 주고받는데
성공합니다. 미국은 당시 1평방키로당 7달러 가격으로 우리 국토의 10배 해당하는 규모의 큰 땅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루이지애나 땅을 매각한 진짜 이유는 황열병을 유발시킨 모기와의 전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